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일상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인 바로 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과거에 차를 이해를 못했어요. 서양 사람들 뭐 영화를 본다든지 외국 출장을 가면은 항상 차를 마시는데, 특히 그것도 좀 부자들이나 지식층들이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커피를 안 마시는 건 아니죠. 가만 보면 이제 커피하고 차의 용도가 다른데, 어쨌든 이 차를 마시는 게 그들 일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맛이 없잖아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멋으로 먹나, 아니면 뭐 습관으로 먹나, 물 대신 먹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파리에 출장을 갔는데 조금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갔거든요. 프렌치 레스토랑이죠. 그 일반적으로 좋은 식당에 가면 이제 와인 소믈리에가 있어서 내가 음식을 시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와인을 골라준단 말이죠. 또 외국에는 또 병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잔으로도 팔기 때문에 항상 밥 먹으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와인을 이제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비용도 큰 부담이 안 되고 잔으로 마시니까. 근데 그 식당은 조금 고급 식당이었는데 거기 티 소믈리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인 먹을 거냐 차를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밥이랑 차도 먹냐 그랬더니 티 소믈리에가 이렇게 오더니 내가 먹는 음식이랑 어울리는 이렇게 차 메뉴를 보여주면서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와인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값이 비싸니까 가격이 이제 싸다는 이유로 저는 차를 골랐죠. 좀 골라달라고. 그래서 뭐 차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차를 잘 몰랐으니까 소믈리에가 시키는 추천하는 대로 차를 먹어봤는데, 그때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차가 음식이랑 그렇게 잘 맞는구나. 특히 그것도 중국 음식이 아니라 서양 음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 이제 차 사업까지 차를 수입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불행히도 그 사업을 정리를 했지만, 그때 이제 수입해 놓은 차들이 수백 종이 지금 남아 있어서 뭐 나름 위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평생 먹을 차가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 차는 일반적으로 티백이잖아요. 이렇게 티백에다가 물을 담그는 거. 그 티백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특히 그 좀 미식가들이라든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차는 티백이 아니라 잎차라는 거죠. 차 공부는 이제 제 과거 영상을 참조하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차나무에서 차를 따잖아요. 근데 그 찻잎이 고급 찻잎일수록, 비싼 차나무일수록 잎사구가 작고, 싼 나무일수록 잎사구가 커요. 그리고 맛도 떫고. 그래서 좋은 찻잎에서 딴 잎사구는 그걸 그대로 따서 그거를 말려가지고 차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큰 잎사구로 딴 거는 그 자체가 차 맛은 나긴 나는데 너무 썩어가지고 그걸 다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브로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간 등급으로 팔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스러기들.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질 나쁜 찻잎, 이만한 큰 찻잎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티백으로 만드는데, 원래 그 작은 잎사구를 따서 잎 모양 그대로 만든 이 잎차 가격하고 이 티백 가격하고 거의 뭐 8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훨씬 비싼 거죠. 그리고 이 티백으로 만들려고 한 이 작은 이 부스러기 찻잎은 그거를 우려서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인공향을 뿌리죠.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티백은 이렇게 부스러기 찻잎으로 만든 그 티백에다가 향을 입혀가지고 이제 이걸 가양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우리가 대부분 마시고 있는 거고, 뭐 마리아주 프레라든지 프랑스의 뽀숑이라든지 허니앤손스라든지 우리가 아는 여러 대부분의 그 차 브랜드들이 가양을 한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카페 가가지고 차를 시키면 이제 나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차예요. 브로큰이나 더스트라고 부르는 이 티백용 그 부스러기 차. 거기다가 이제 가양을 뿌려가지고 뭐 얼그레이라든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든지 뭐 페퍼민트라든지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 차들은 거의 다 향을 입힌, 그래서 그거를 사탕차라고 불러요. 사탕차는 물에 이렇게 우려가지고 마시면은 그 향만, 그 사탕 맛만 나고 떫은 차 맛은 또 따로 있고, 두 번 우리면은 그 향이 날아가면은 쓴맛밖에 안 나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향을 이렇게 먹는 거지, 찻잎이 주는 그 고유의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차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양 그 비라는 게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 차들을 우리는 그 패키지 차라고 그러는 거죠.
싸구려 찻잎에다가 브랜드를 입혀가지고 비싸게 유통시키는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실제로 마리아주 프레라든지 포숑에서 잎차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잎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는 잘 수입을 안 하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잎차를 팔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통되는 차들이 거의 다 이 브로큰이나 이런 더스트에다가 향 뿌린 차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건데 실제로 맛이 없죠. 커피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커피가 난 거죠. 커피가 싫어해서 차를 마신다, 뭐 커피가 몸에 안 맞아서 차를 마신다가 아니라 차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맛있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차 산지는 되게 인도라든지 중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리랑카라든지 산지 가격은 되게 싸요. 그리고 산지에서 직접 차를 수입해 가지고 포숑이라든지 마리아주 프레르 같이 그런 브랜드를 안 붙이고 파는 차를 여러분들이 사면은 의외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급 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현지에서 그 고급 차를 수입해 가지고 제 브랜드를 붙이고 파는 이제 그런 장사를 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차를 안 사요. 시음을 시키면은 마시고 와 이렇게 맛있네 차가 하고 좋아하는데 사세요 그러면 집에 차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대면서 차를 안 산다는 거죠. 차는 선물 받는다고 생각하고 돈 내고 안 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 7, 8년 전쯤에 너무 일찍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작했으면 아마 잘 됐을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제가 너무 일찍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나름의 또 보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차를 좀 제대로 마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보이차를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잎차를 마신다 그러면 이제 보이차를 이제 마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이차라는 게 사실 맛이 없죠. 그 맛이 있다기보다는 그 보이차 나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맛이.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유니버설한 맛도 아니고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어울리는 맛도 아니고 보이차 나름의 그 맛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먹는 어떤 특별한 차인 거지 커피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기에는 그 보이차 맛이라는 게 그게 흙맛이고 무슨 젖은 낙엽 맛 같이 그게 사실 맛이 없죠. 거기에 맛을 들이면 또 그 맛이 뭔지는 알지만 일반적으로 입에 딱 먹었을 때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몸이 좋아서 보이차를 먹는 경우가 많지 딱 이 입맛에 맞아가지고 보이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저도 보이차가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보이차를 먹었을 때 이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그 몸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분이 좋아서 보이차를 마시는 거지 맛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차는요 백차, 녹차, 청차, 홍차, 흑차 그리고 이제 보이차도 이제 흑차의 일부긴 한데 여러 가지 차가 있다는 거고 사실 맛있는 거는 이쪽 차들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다 맛이 다르고 이렇게 숙성시킨 보이차는 좀 특별한 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잎차를 마신다 그랬을 때는 물론 보이차도 먹을 수 있지만 백차도 있고요, 황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청차, 우롱차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홍차가 있는 거죠. 홍차도 그 좋은 홍차를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먹어봤던 그런 홍차들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환상적인 맛이 나오고 청차의 세계도 정말 무궁무진해요. 일단 이 차는 와인보다 제 생각에는 종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이 다 달라요. 와인은 사실 이 맛을 느끼기까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입맛이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차는 그 맛이 워낙 각각이 다르고 그 차의 종류별로 그게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바로 그 맛이 좋다, 나쁘다, 고급이다, 싸구려다를 쉽게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와인을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차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조금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인은 아무리 좋은 와인을 조금씩 맛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한번 따면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량씩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차 그리고 고급스러운 차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미라든지 놀거리 면에서 저는 와인보다 같거나 훨씬 더 우월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취미, 놀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차를 이 흥미를 들이면은 어쨌든 차를 자주 마시게 되니까 물을 섭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물을 그렇게 안 먹었거든요.
성인이 하루에 뭐 1리터, 뭐 1.5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이 맛이 없어가지고 콜라나 사이다나 커피만 먹었기 때문에 맹물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차의 맛을 들이면은 차는 이게 질리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루에 뭐 2리터 이상 물을 자동으로 먹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차가 가진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아직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이렇게 신경 안 쓰지만 이게 워낙 항암 물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면역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도 당연히 좋겠죠, 커피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피는 딱 용도가 있어요. 그 일어났을 때 뭐 정신이 번쩍 든다든지 일할 때 약간 그런 어웨이크닝의 개념으로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식사를 다 하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니면 디저트 먹은 후에 입가심으로 마신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차보다는 커피가 더 어울리는데, 그 사이사이 뭐 음식이랑 같이 먹는다든지, 그 공복 기간, 심심할 때 입이 좀 뭔가 좀 목마르다든지 뭐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 먹기는 맛이 없고 커피는 좀 부담되고, 그럴 때 아무런 그 부담 없이 가볍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차기 때문에, 차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생활이 진짜 풍요로워지고 다이내믹해져요. 차를 이제 오늘 제가 우리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차를 우리는 과정도 워낙 다양하고 재미있고, 또 어떻게 우리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오묘한 재미가 있거든요. 알아놓으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놀거리이다. 차에 관련한 그 이론적인 내용은 과거 영상 찾아보시고요. 제가 쉽게 두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우리는 시연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 사실 이게 차판인데, 이 차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차를 우리다 보면은 이 물이 많이 떨어져요. 사무실이나 식탁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물이 다 튀기 때문에 그게 골치 아프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차를 못 우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그 차판을 하나 사는데, 이게 클수록 좋은데 크면은 이게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식탁이 좀 길기 때문에 한편에다가 조금 이렇게 얇은, 제가 옛날에 이것도 팔던 건데 이런 그 차판 하나 샀고,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좀 조그만 거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그 수건. 근데 이제 이 수건이 흰색이 돼버리면 차 물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이 녹색이 제일 좋아요. 이건 차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건을 깔고 하셔도 돼요. 이건 어디서 구하느냐? 중국집에 가면 이제 룸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주문 많이 한 날 가가지고 이제 쓱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알아서 구하시고, 이게 컬러가 특히 이 녹색이 참 좋다는 거예요. 차판과 더불어 항상 이렇게 이런 그 물을 닦는 차건이 있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물을 끓이는 건데, 차는 한 번만 우리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이렇게 우려 먹는 거거든요. 한 번 우릴 때 맛이 다르고, 두 번째 우릴 때 맛이 다르고, 세 번째가 맛이 달라요. 왜냐면은 차라는 것은 이 티백이나 이런 그 브로큰 레벨의 그 저질 차들은 한 번 우리면은 끝나요. 더 이상 우려 먹을 수가 없지만, 이 입차는 입차 이 겉에서부터 그 산화된 그 부분을 물이 닿으면서 그게 이제 커피가 그 드립하듯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드립하듯이 차의 겉에서부터 이렇게 단맛부터 쓴맛까지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내릴 때는 우리가 그 커피를 빨리 물을 내리면은 단맛이 나오고, 천천히 물을 내리면은 단맛이랑 가운데 쓴맛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부어가지고 처음에 우린 차를 먹으면은 약간 향긋하고 달큰한 맛이 나고, 똑같은 차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리면은 그 차의 내부까지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맛이 나고, 세 번째 더 깊어지고, 네 번째는 좀 써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차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차는 한 3번 우려 먹을 수 있고, 어떤 차는 뭐 10번 이상 우려 먹을 수도 있고,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우려 먹을 수 있는 차죠. 그래서 물 끓이는 게 항상 이 근처에 있어야지 좋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매번 차 우릴 때마다 또 끓여서 끓는 물로 갖고 오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항상 촬영하실 때는 이 센터에 이 차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손 바로 옆에 이렇게 물을 끓일 수 있는 이런 티팟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 티팟도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티팟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차의 종류별로 어떤 차는 100도로 우려야지 맛있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80도에서 우려야 맛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또 90도에 우려서 해야 맛있는 게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저는
정산 소종이라는 이제 홍차를 우릴 텐데, 정산 소종은 한 95도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95도를 이렇게 세팅을 딱 하는 거죠. 그럼 물이 알아서 95도에 딱 가면은 이제 물이 끓는 게 멈추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게 95도의 온도를 이제 유지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우릴 텐데, 제가 옛날에 팔던 그 아미티라는 거 이제 랍상소총, 폴 토마스 앤더슨의 그 팬텀 스레드인가 영화에도 아주 그 유명한 옷 디자이너가 시골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홍차 있냐 해서 막 약간 거만한 투로 뭐 랍상 있냐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죠. 랍상 있냐고.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굿 초이스 뭐 이렇게 서로 좀 아는 척 하는 그런 지적인 뭐 그런 대화 할 때 나오는데 랍상인데,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걸 안 거죠. 이 고급 차들을. 정산 소종이에요. 이제 도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요런 도구도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차의 양이, 우리는 차의 양을 알아야 되는데, 손으로 넣으면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그램을 뭐 재가지고 저울로 하는 건데, 그건 귀찮으니까, 요렇게 그 스케일을 알 수 있는 요런 도구가 있으면은 편하죠. 통 열어서 대충 이렇게, 다짐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놔지는 이제 양을 보면은 대충 내가 먹던 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를 제가 항상 우려서 먹기 때문에 아무리 손으로 놔도 이 정도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찻잎이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티백에 들어간 거랑 다르죠. 티백에 들어간 거는 요거는 지금 한 개 찻잎이 요만한 건데, 차나무가 그 고산지로 갈수록 차가 잎사구가 작아지고요. 열대 지방으로 갈수록 잎사구가 커요. 당연히 밑에 지방 잎사구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게 싸니까. 그래서 그 싼 찻잎을 가지고 그 잘라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드는 게 티백이고, 이렇게 찻잎이 작은 거 이게 지금 하나거든요. 조그만 애기 찻잎을 가지고 자르지 않고 이거 그대로 한 걸 이제 잎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죠, 찻잎이.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산화시켜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지금 홍차거든요. 100% 산화시킨 게. 중간 정도 산화시키면 이제 이걸 청차라고 하고, 하나도 산화 안 시킨 거가 백차고, 그거를 처음부터 따서 그냥 덮은 게 녹차거든요. 요거는 이제 따서 그거를 100% 산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정산소정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특별한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의 그 훈연 여기다 이제 입혀가지고 이걸 마실 때 약간 그 나무 타는 냄새가 같이 섞여서 나서 그게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찻잎을 제가 이 정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차를 우리는 도구인데 제일 손쉬운 거는 이제 요런 거예요. 이건 사마도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 자사호를 쓰던지 티팟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티팟을 쓰면은 이게 한 번에 차를 많이 우려야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6명, 8명이서 먹을 때는 이런 티팟이 좋지만 2명, 3명이서 먹을 때는 이제 작은 사이즈가 좋죠. 요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보시면 이제 거름망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형태도 있고, 요건 이제 그 무쇠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그 찻잎이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거름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요 사마도요에서 나온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좋으냐면요. 요게 이제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찻잎을 넣으면 찻잎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제가 찻잎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찻잎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데, 물을 부면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이 여기 계속 고여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물이 차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위에서. 그러면 이제 차가 우러나겠죠. 그래서 오래 물이 여기 계속 고여 있으면은 찻잎이 우러나면서 점점 진해지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됐다 그랬을 때 한 10초 지났다 그랬을 때 이걸 쭉 누르면 이제 물이 쭉 내려오는 거죠. 물이 내려오면은 물하고 차하고 안 만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우려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는 뭐 한 30초 우린다 그럴 때는 물을 부은 다음에 3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30초 끝나고 나서 이 버튼을 쭉 누르면 이제 물이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떤 차는 10초다 그러면 물을 부은 다음에 물이 여기 10초 동안 있는 동안에 참다가 누르면 또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개완이 있죠. 개완. 이 개완이란 건데, 개완은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있어 보이는 건 개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개완에다가 찻잎을 부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을 여기다 부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하고 만나니까 얘가 우러나겠죠, 찻잎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수구라는 건데 물병이 있고 요 위에 이제 이 거름망 하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을 따르면은 10초다 그러면 10초 기다렸다가 물을 따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종류별로 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일 쉬운 이런 사마도요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 정산소중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95도. 근데 또 차 맛이라는 게 이 어떤 컵의 맛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요런 그냥 잔에다가 마실 때, 한 입씩 마실 때도 맛있고, 이럴 땐 또 이런 잔이 하나 필요하죠. 이런 서양잔에 마셔도 되고, 우리 집 찬장에 지금 뭐 이런 서양잔, 비싼 중국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잔들이 많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잔에 마실 때 하고, 이렇게 큰 잔에 마실 때랑 또 맛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정산소중이니까, 오늘은 이제 로얄 코펜하겐, 요 잔에 있다가, 여기 개완이랑 우릴 때 같이 먹기로 하고, 지금은 간편하게 사마도유하고 약간 서양식 잔에 먹어볼게요. 자, 그래서 물이 다 끓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입차인데 이 정산소정은 되게 센시티브한 차이기 때문에 빨리 우려야 돼요. 제 생각에는 물을 붓고 한 3초에서 5초 있다가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3초, 5초 동안 차와 잎이 만나게 한 다음에 바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이 정도. 벌써 붓는 동안에도 이게 우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벌써 5초 지나겠죠, 지금. 물을 많이 넣으면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물을 적게 넣으면은 또 빨리 내려야 되고, 그래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죠. 그죠? 자, 물이 내려오면은, 끝난 거예요. 원래 중국차는 한번 이렇게 내린 다음에 바로 먹지 않고 첫 번째 걸 버리는 거가 일상인데, 이 정산소정은 워낙 비싼 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시는데, 다음번에 우리 우롱차는 제가 FM대로 보여드리고, 이거는 워낙 차가 비싼 거기 때문에 바로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벌꿀 향도 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훈연향, 통나무 타는, 나무 타는 향도 나고, 그 벌꿀향은 밀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홍차는 일단 컬러가 일단 다즐링에서 일단 퍼스트 플러시 최고급 거는 이제 샴페인 맛이 납니다. 다즐링 거는. 근데 얘는 이제 그 훈연향이 나는 거죠. 정산소정. 그래서 이렇게 약간 꿀차 같은 향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그 빵이나 케이크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단 걸 먹으면요. 커피가 단 것을, 입맛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고급 홍차랑 단 거랑 먹으면은 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고, 커피는 단 거랑 입을 이제 싹 가셔주는 효과를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한 6번 우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치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완 테크닉. 개완은 요거 이제 설편이라는 차인데, 우롱차인데, 무이암차계의 차의 종류는 책을 하나 사셨어. 뭐, 공부하시면 금방, 뭐, 와인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 공부하면 금방 하니까, 뭐, 큰, 인풋 없이도 웬만한 레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늘 제가 하던 식으로 양을 내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편이에요. 설편은 잎사구가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커요. 크지만 그래도 이것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만든 잎차죠. 칼라는 조금 더 이제 약간 녹색빛이 나고, 요거를 또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온도를 조금 더 뜨거운 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00도로 제가 맞추겠습니다. 거름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넣을 요 수구, 요 3개가 일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얘는 이제 다 우린 다음에 뚜껑을 올리려고. 왜냐면 우린 다음에 이걸 계속 덮어두면은 이게 쪄져요. 그래서 이 뚜껑을 받치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하나 사 모으는 게 또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잔을 이렇게 작은 잔에다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쭉 놓으려면은 이게 다 물이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판이 있으면 편리하죠. 자, 100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필요하죠. 집게. 자, 먼저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개원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처음 거는 이제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이제 버리는데, 바로 버리지 말고, 개원에다가 일단 넣고요. 얘를 뭐에 쓰냐면 바로 버리지 않고 잔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예, 잔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넘치는 게 좀 이제 먹어주는 거예요. 나머진 남았잖아요. 그것도 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버릴 때 차판이 있으면 편한 거죠.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호스 따라가지고, 밑에 이제 물통으로 들어갑니다. 버릴 바에는 이렇게 이제 이 찻잔을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그래서 여기 물과 이렇게 자유로우면 좋아요. 그리고 차는 이렇게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이 없는 차를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식거나 뭐 조금 너무 진하게 내렸다든지, 그럼 바로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다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판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한 거죠. 두 번째 잔은 이제 마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제가 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찻잎이 점핑을 하고 있고, 닫은 다음에, 수고를 놓고, 여기다가 이 깔때기를 딱 놓은 다음에, 요게 테크닉이에요. 살짝만 이렇게 물이 나오게 열어놓은 다음에, 이걸 잡고, 여기다 이제 부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부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가 올라오면서 뜨겁거든요. 이걸 뜨겁다고, 뜨거워 해버리면 이제 안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그래서 고수는 이제 아무리 뜨거워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뜨겁더라도. 뜨겁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자꾸 차 마시면 이제 뻥이 느는데, 무슨 창포 향도 나고, 바위 향이 나요. 바위 향. 바위 향이 도대체 뭐예요? 그죠?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맛을 바위 향인 것 같아요. 바위 향이 뭘까, 근데?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오래된 나무와 그 돌들에서 나는 그런 향. 그 향이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맛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버릇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고상하고 오묘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커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비싼 맛이 나요. 신선의 맛이라고 그럴까? 미식가의 맛이 나는 거죠. 약간 송로버섯 향도 나고, 이런 무이암차에 점점 빠지죠. 예. 아까 정산소종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도 바로 반할 만한 그런 강렬한 아주 맛있는 맛이고, 유혹적인 맛인 거고, 얘는 아주 기품이 있고 고상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차 맛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보이차는 흙맛이죠. 썩은 맛이고. 근데 얘는 정화되는 맛,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맞는 그런 향이 난다는 거죠. 너무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이 맛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상하고 깊이 있는 차 맛의 세계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배부르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또 우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요번에 우릴 때는 또 맛이 더 달라지거든요. 또 한번 우려볼게요. 그래서 약간 이 손 움직임이 좀 자유로워질수록 좀 고수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어수선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쫙 물 흐르듯이 물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뭐 이런 리듬감 있게 쫙 뭐 별것도 아닌데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또 위아래로 쭉 해주고 싹 끊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또 잡아주고 또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쫙 하고. 두 번째 우릴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죠. 처음에는 이제 물론 단게 나오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깊은 맛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쫙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수일수록 물 튀는 걸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뭐 일본에 가니까 뭐 이거를 뭐 딱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그냥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나라별로. 그리고 우린 거를 대가리를 계속 놔두면 이게 쪄지기 때문에, 증기 때문에 항상 우린 다음에 기다릴 때는 얘를 빼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위에다가 딱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픈된 상태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치우고,
이제 서빙할 때는 이제 이걸 써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주는 거죠. 이걸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따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받아서 이렇게 먹는 거죠. 이건 차만 마실 때 여기다 먹고 이제 밥이랑 먹을 때는 머그 같은 데다 먹어도 돼요. 원래는 여기다 이제 담배를 쫙 피는 거죠, 원래. 그래서 차하고 담배하고 기가 막힌데 이제 저는 담배 끊어가지고 이제 그런 못 하는데 아직도 이제 중국에 가면은 차판 있고 재떨이 딱 있고 이제 놓고 이제 담배 피고 또 차 마시고 뭐 그런 운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다음번에는 자사오 쓰는 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사오를 어떻게 간지 있게 선수처럼 쓰나. 자사오는 이런 그 유리나 사기보다 이 열을 컨테인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찻잎이라도 여기에 우리는 것하고 여기 아까 그 사마도에 우리는 거하고 여기랑 하는 것도 맛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차가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고 맛이 다 다르고 다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커피는 대충 뭐 신맛, 뭐 떫은 맛, 뭐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차는 각각이 맛이 다 편차가 다르고 그리고 편차가 고급스러운 거하고 싸구려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맛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면은 금방 이렇게 차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 큰 돈 안 들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놀거리입니다. 놀거리 마스터 책 많이 구매해 주시고 거기 나와 있는 차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놀거리들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즐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 시장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찻잎을 파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차 관련 소품들, 뭐 찻잔, 아까 얘기한 뭐 이런 팁밭들 다 앞으로 잘 나갈 상품들이에요. 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엄청 비싸게 파는데 중국에 가면은 또 특정 도시에 가면 또 싸게 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해야지 사는 거지. 내가 여기 취미가 있어야지 차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차용품 잘 팔린다니까 차 뭐가 지금 팔리는 거 보고 따라 팔자. 택도 없죠. 예, 여기에 내가 취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